올해는 미국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던 트럼프가 해리스한테 완전히 지지율이 역전을 당하면서 트럼프의 가장 큰 후원자 중 하나이자 전 세계 1위 부자인 머스크가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X 플랫폼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와 인터뷰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만약에 비트코인 가상자산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시장의 분위기를 살려준다라고 하면 트럼프가 굉장히 약세 분위기로 가는 흐름을 바꿔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폴리마켓 같은 경우에 트럼프의 지지율 해리스한테 완전히 제대로 역전을 당한 상황. 이 와중에 해리스도 이때다 싶어서 크립토 시장 해리스 지지 가상자산 단체와 오는 15일에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겠다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는 크립토에 굉장히 친화적인 마크 큐반, 앤서니 스카라무치와 민주당의 핵심적인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고, 이번 행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의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될 것이다. 근데 아직까지 해리스는 명확하게 크립토에 친화적으로 가겠다, 크립토 산업을 완전히 우리가 밀어주겠다, 이런 확실한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15일날 어떤 스탠스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15일날 해리스가 아직도 여전히 크립토 시장에 회의적이고 약간 방어적인 스탠스를 취한다라고 하면 지금 트럼프의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밀려있는 만큼 시장에 조금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은 크립토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뭡니까? 바로 정치와 그리고 매크로 거시경제다. 근데 지금 50bp 인하 확률이 굉장히 9월 FOMC에서 클 것이라고 봤는데 다시 한번 25bp 금리 인하 확률이 역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발표됐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미국의 고용시장 완전히 무너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강하네? 그러면 금리 인하 세게 안 해줄 수도 있겠다. 어떤 이런 분위기가 시장에 불어오고 있고, 연준의 보우먼 이사까지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너무 한 방에 세게 해버리면은 또다시 인플레이션 자극할 수 있으니까 약간 보수적으로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정책이나 지정학 주택시장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이 큰 만큼 연준이 너무 강하게 금리를 내려버리면 또다시 인플레이션 자극할 수 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관점은 지금 미국의 상황은 금리를 강력하게 내려주면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쳐주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수치에,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의 신용카드 연체율, 그리고 오토론 연체율, 그리고 모기지 연체율까지 모든 대출 연체율이 굉장히 크게 올라간 수치고, 이 수치는 거의 언제입니까?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다. 과거 이 정도 수치로 연체율이 올라갔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현재와 비슷한 수준의 연체율로 치솟으면서 경제가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금리나 강력하게 해주고 경기 부양 정책 펼쳐주지 않으면 또다시 완전히 도미넌처럼 미국 경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에는 50bp 빅스텝 빅컷 인하를 해주면서 경기를 부양해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일단 이번 주 수요일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이전 수치와 동일하게 3%로 나와 있고, 만약에 예측치를 하회해준다라고 해서 물가가 계속해서 잘 잡히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다시 한번 9월 FOMC B컷 인하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고, 만약에 예측치를 상회해서 나와준다라고 하면 시장에 또 한번 매크로적인 조금 압박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이전 수치보다 0.1% 하회한 3.2%로 나와 있다. 어쨌든 근원 CPI 같은 경우는 물가가 추가적으로 안정될 거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서려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CPI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특히나 지금 첫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 9월 FOMC 향방을 결정지을 매우 중요한 매크로 발표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보수적으로 CPI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조금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비트코인의 펀더멘탈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노드 수가 전년 대비해서 20%나 증가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점점 더 많은 채굴자들이 이 비트코인이라는 혁신 자산을 채굴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고, 더 많은 노드를 갖추면서 채굴 경쟁을 하고 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채굴 경쟁이 가속화되고 더욱더 채굴을 하려고 서로 경쟁한다. 그러면 중장기적인 펀더멘탈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잘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시카고 상품선물위원회가 비트코인 ETF, 현물 ETF 옵션 계획을 재제출했다.
그 얘기는 뭐냐? SEC가 피드백을 계속 CBOE에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 고쳐가지고 제출하면 우리가 승인시켜 줄게. 어쨌든 간에 옵션 시장이 활성화되고 정식으로 제도권 관할하에 출시가 된다. 옵션 투자는 개인들이 많이 합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합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하는 투자고, 기관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파생 상품들이 크립토 시장에 많이 생겨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의 옵션 2025년 전까지 런칭 승인될 가능성이 무려 70%다 라고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들이 일제히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말 전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이 나와준다면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 얼어붙어 있는 수요단에서의 조금 매수 심리를 자극할 수 있고,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진입에 가속화를 좀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눌림이 있었을 때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소 유입이 엄청나게 들어왔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 거 할 때 필요합니까? 우리가 비트코인이나 크립토를 매수할 때 필요한, 크립토 시장에 어떻게 보면 달러로 볼 수 있는데 엄청난 달러가 왜 가격이 크게 빠졌을 때 이때 엄청난 유입이 들어왔을까? 누군가는 굉장히 큰 대규모의 매집이 단행됐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테더와 USDC의 총 공급량이 무려 한 주 동안 30억 달러가 증가했다. 그래서 폭락장 이후 투자자들이 향후 저가 매수를 위해 스테이블 코인으로 달러를 환전했다라고 지금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재밌는 사실은 특히나 테더와 USDC의 흐름을 보면, 물론 테더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가격이 크게 조정이 나왔을 때 급격하게 테더의 공급량이 상승하면서 많은 테더가 들어왔다. 근데 반면에 이 USDC,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인 USDC는 무려 이번 조정 이후에 엄청나게 큰 대량 유입이 들어오면서 미국 자본들이 이번 조정장에 엄청나게 큰 유입이 들어왔고 어마어마한 바이더딥을 단행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살짝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는데, 세계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9월 2일에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잡코인들을 상장 폐지할 것이라고 정식으로 발표했다. 근데 이 상장 폐지할 토큰을 어떤 걸로 바꿀 거냐?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인 USDC로 전환하겠다. 왜 테더가 아니고 USDC일까? 제가 봤을 때 바이낸스는 이번 창펑자오가 미국 재무부 고발로 잡혀 들어가고 재무부가 바이낸스 압박하면서 완전히 항복을 했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제가 봤을 때 미국의 말을 최대한 잘 들으면서 협력하겠다, 어떤 이런 조약을 맺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최근에 SEC가 바이낸스 US에 대한 소송 내용을 수정하고 여러 알트코인이 증권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내용을 철회를 했습니다. 이 철회를 한 이유가 뭘까? 제가 봤을 때 바이낸스는 이제 미국의 적대적인 스탠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말을 잘 들으면서 상생하는 그런 관계로 가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바이낸스가 상폐시킬 자발트 코인들을 USDC로 바꾼다라고 얘기했는데, 최근에 USDC 발행사 서클의 CEO 제레미 알레어가 앤서니 폼플리아노와 핵심 인터뷰에서 USDC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빠르게 채택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제레미 알레어가 핵심적으로 발언해준 건 뭡니까? 승리하고 있는 블록체인 규제 및 미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한다. 미국 정부가 지금 밀어주려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이번 사이클의 주인공인 미국이 어떤 섹터를 밀어줄 것이고 어떤 네트워크를 하입시켜 주려는지 우리가 캐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사실, 코인베이스의 레이어 2 프로토콜인 베이스조차 USDC를 시작으로 이제는 서클에서 발행하고 이후 미카에서 정식으로 승인한 유로 스테이블 코인인 EURC를 발행하겠다라고 한다 하면서 코인베이스, 베이스 송금 코인베이스 월렛을 통해서 지금 USDC와 EURC를 전 세계에 확장시키려는 움직임.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올해는 미국이 주인공입니다. 미국이 주인공인데 지금 블랙록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전 세계 비트코인 패권을 잡아가려고 하고, 미국발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코인베이스 인터내셔널부터 베이스 레이어 2 프로토콜까지 장악하면서 적극적인 채택을 하려고 하고 있고, USDC 발행사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 서클 같은 경우는 블랙록이 백킹을 해주면서 이 세 명 블랙록과 코인베이스 서클의 움직임을 우리가 계속 잘 트래킹 해나가야 이번 사이클 어떤 섹터가 주인공이 될지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사실, 블랙록 같은 경우는 블랙록 지갑을 추적해보면 현재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 당연히 이더리움 ETF로 인해서 이더리움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세 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뭔지를 체크해보면 블랙록이 어떤 스테이블 코인을 밀어주려고 하는지 USDC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또 재밌는 사실, 최근 스테이블 코인
트랜잭션 볼륨의 흐름을 보면 1위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보다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인 USDC가 트랜잭션을 지금 테더를 압도하면서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USDC를 쓰는 주체들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의 핵심 크립토 플레이어들과 미국의 기관 투자자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 번 강조드렸던 거, USDC는 지금 어떤 네트워크를 핵심적으로 쓰고 있습니까? 솔라나를 쓰고 있다. 보통 테더 같은 경우는 트론이나 이더리움, 바이낸스 등등 여러 네트워크를 쓰고 있지만 특히 USDC는 솔라나가 지금 독점적으로 네트워크를 장악하고 있고, 재밌는 사실, 솔라나의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이 전년 대비 무려 156%나 증가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리고 솔라나가 왜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줄까? 분명히 USDC 뒤에는 블랙록과 코인베이스가 있고, 그 USDC를 지금 확장시키려는 네트워크는 이더리움에 도전하고 있는 레이어 1인 미국발 레이어 1 솔라나가 있다라는 거.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도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을 원하고, 레이어 1 네트워크도 미국발 네트워크인 솔라나를 원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 바이낸스가 왜 미국한테 상생해서 가려고 하는지, 이번에 바이낸스 랩스 펀드가 솔라나의 리스테이킹 네트워크인 솔레이어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단행했다라는 소식까지 밝혔다. 이 정도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감이 잡히실 겁니다. 미국은 지금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과 미국발 레이어 1으로 이번 사이클, 이번 시장의 패권을 잡아 오려고 하고, 세계 1위인 거래소인 바이낸스까지 미국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최근 페이팔의 스테이블 코인인 PYUSD 같은 경우도 솔라나 네트워크를 런칭하고 마켓캡이 150%나 상승했다 하면서,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은 양대 산맥이 뭡니까? 쌍두마차가 USDC 그리고 PYUSD입니다. 근데 이 두 스테이블 코인,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 모두 어떤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냐? 솔라나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잘 체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스테이블 코인 전쟁에 또다시 참전한 강력한 플레이어 리플까지, 리플 USDC를 리플 레저에서 정식 메인넷 테스트를 시작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전쟁에 리플까지 참여하려는 모습 하면서, 리플은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리플 USD, RL USD 베타 테스트를 시작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리플 같은 경우도 뭡니까? 미국발 기업이다. 그래서 미국발 기업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의 중요성을 깨닫고 전부 스테이블 코인 전쟁에 참전하려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 패권을 잡고 그 패권을 잡아가는 스테이블 코인의 생태계, 그것이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 우리가 그 본질을 눈치를 채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태국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서비스 테스트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정식으로 출시한다 하면서, 태국도 2024년 내내 암호화폐에 대해서 보다 친화적인 입장을 취해왔고 비트코인 ETF까지 승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시장에 뛰어들려는 준비들을 미국, 중국, 유럽, 아시아 그리고 태국까지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거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고, 시장의 침체 속에서도 암호화폐의 스타트업에 벤처 캐피탈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계속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VC들이 2분기에 2.5%나 증가해서 25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더 모금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신규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고 있고, 유명 마켓 메이커이자 벤처 캐피탈인 DWF 랩스 같은 경우는 중화권, 중국의 프로젝트 보조금 펀드에 90곳이나 몰렸다라고 하면서 특히나 중화권 프로젝트들 큰 관심이 보였다. 여기서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거, 중국이 시장으로 다시 귀환할 수 있는 이 단서들을 지금 DWF의 말에서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화권 프로젝트들이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 어느 정도 판이 깔리고, 중국도 지금 홍콩을 앞세워서 비트코인 현물 ETF부터 이더리움 현물 ETF 그리고 크립토 허브가 되기 위한 준비들을 다 마련해놓고, 지금의 불안정한 시기가 지나고 시장이 다시금 크게 뛰어오르는 시기에 깜짝 발표를 하면서, 러시아처럼 우리도 채굴 개방한다, 웹3 개방하고 적극적으로 결제로 채택하겠다, 카운터 펀치를 날리면서 화려하게 귀환해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항상 수면 아래에서 그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현재 시장은 정치적인 부분, 그리고 매크로적인 부분, 그리고 지정학적인 불확실성도 아직은 완전히 해결이 된 게 아니다. 또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에 로켓 공격을 했고, 이스라엘도 지금 보복 공습을 단행하면서 아직도 중동에 대한 지정학적인 불안은 계속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학적인 불안은 블랙스완 이벤트고, 굉장히 크게 만약에 확전이 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적겠지만,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얽혀있는 중동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전쟁이 좀 심화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크립토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시장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정학적인 리스크 부분도 계속
여러분들이 트래킹하면서 대응해 나가셔야 되는 시기다. 몇 가지 온체인 데이터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USDC와 USDT 핵심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소 유입이 굉장히 크게 최근에 바이더딥으로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언제 이런 식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소로 굉장히 크게 들어왔을 때 비트코인도 저점을 찍고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었다. 과거 21년 사이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소 유입이 들어오고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시장이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던 만큼 스테이블 코인의 유입량이 바닥을 찍고 확실하게 피벗하면서 들어와준 만큼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이 흔들리고 아직 지지부진하게는 가고 있지만 확실히 최악은 벗어났고 지금은 턴어라운드 하면서 꺾여주려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주경 대표 같은 경우도 온체인 주기적 지표 같은 경우도 다시 강세장을 알리는 신호로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음수로 들어가면서 베어 시그널에서 다시금 이 0을 돌파해주면서 V자 반등이 나와줬고 다시 불사이클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굉장히 좋은 변곡점에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보자면 비트코인이 확실하게 이 하방 트렌드 라인을 돌파해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테스트 어느 정도 확실히 저항 구간을 돌파해준 구간을 다시 지지로 만들어주는 리테스트가 필요하고 58K를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58.2K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이 어디였습니까? 최근에 장대 양봉으로 직전 고점을 돌파해줬던 이 저항 구간인 57.7K 이 구간 꼬리를 달고 58K 위치하고 있는 만큼 이 구간을 잘 지지해준다면 기존의 저항을 지지로 만들어주면서 새로운 파동을 만들어줄 수 있고 지금 이 지지가 나온 구간이 4시간봉 차트로 보면 어떤 구간입니까? 가장 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 핵심 저항을 돌파해줬던 이 장대양봉 캔들의 시가 부분을 지금 잘 지지를 해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지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에 이 구간을 하방으로 이탈하고 깨준다라고 하면 이 핵심 저항 트렌드 라인인 트렌드 라인의 상단까지는 리테스트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산맵 흐름 같은 경우도 지금 롱 포지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죽었기 때문에 별로 없는 상황 지금 59K, 60K 부근에 굉장히 많은 숏 물량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세력들 같은 경우도 물론 단기적으로 57K 정도까지 빼주면서 롱 물량을 잡아 먹어줄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더 내려준다고 해서 크게 맛있게 먹을 구간이 없다. 오히려 이 구간을 잡아 먹더라도 다시금 말아 올려주면서 이 숏들을 전부 청산시키고 스퀴즈를 통해서 더 크게 강력하게 올려쳐주는 게 선물 세력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손익비가 좋은 운전이라고 생각이 되는 만큼 숏 포지션이 많이 구축되어 있다라는 거 그만큼 선물 세력들이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사이클은 똑같이 흘러간다. 2017년 사이클도 어떻게 갔습니까? 베어마켓이 지나고 1차 불장 파트 1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반감기 이후에 2차 불장이 왔고 지금도 딱 어떤 자리입니까? 기나긴 FTX 루나 사태가 터지고 시장이 끝날 것만 같던 베어마켓을 지나 작년 의미 있는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전반전 파트 1 불장이 나왔고 이제 반감기 이후로 파트 2 근데 이 파트 2는 기관 투자자들과 핵심 세력들이 모든 개미들을 데려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전만 끝내고 여기서 많은 포기를 만들어 놓고 완전히 항복을 시키고 나서 이제 소수만을 태우고 후반전 본격적인 파트 2 불런을 데려가기 때문에 언제나 이 시기 우리가 잘 지켜낸 자만이 달콤한 후반전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거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이나 트레이딩 시황 정보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시황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시황 잘 체크하시고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 계속 영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